한때는 나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던 고가 장비 말이에요. 골프채, 캠핑 텐트, 로드바이크, 스키 장비, 낚싯대. 그런데 지금은요? 당근에 반값 내놔도 채팅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유행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돈의 강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원달러 환율은 1474원을 찍었고요. 코스피는 4841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정작 사람들 지갑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특가 문자를 뿌리고 골프웨어는 역신장 기사가 이어지고 캠핑 업계는 수요 둔화와 저가 공세에 흔들립니다. 스키장은 운영 중단 사례가 실제로 누적됐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취미의 종말이 아닙니다. 중산층 현금 흐름의 붕괴입니다. 즐길수록 가난해지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을 열어보세요. 골프채가 수백 개 올라와 있습니다. 캠핑 텐트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을 보면 놀랍니다. 100만원짜리가 30만원, 200만원짜리가 50만원. 그런데도 안 팔립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입니다. 가격 내고 요청도 없어요. 찜만 쌓입니다. 살 생각은 없고 구경만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미 가진 사람은 살 필요가 없고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새 걸 사니까요. 중간층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내구재 사이클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 사이클은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붐입니다. 모두가 사고 싶어 하죠. 코로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레저로 돈이 몰렸습니다. 골프, 캠핑, 자전거, 스키 다 이때 붐이 일었어요. 당근엔 매물이 거의 없었죠.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새 제품도 풍절대란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화입니다. 살 사람은 다 샀어요. 시장이 꽉 찼습니다. 신규 유입이 끊기는 순간이죠. 매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격도 슬슬 내려갑니다. 판매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고 공급 폭증입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이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물건으로 도배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단계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고 매물이 쌓이면 신규 수요가 더 얼어붙습니다.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반값 중고가 널렸는데 누가 정가를 내겠습니까? 신제품 판매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중고 디플레이션입니다. 가격 폭락을 부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학습을 합니다. 아, 이거 사면 나중에 반값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안 삽니다. 멘탈이나 공유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왜 안 팔릴까요?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새로 살 여력이 있는 중간층이 증발한 겁니다. 35세 직장인 김현금 씨를 떠올려 봅시다. 연봉 5천만 원입니다. 2024년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회사 선배가 권했거든요. 네트워킹에 좋다고. 골프채 세트 150만원, 골프화와 의류 50만원, 초기 비용만 200만원입니다. 처음엔 신났습니다. 주말마다 필드 나갔어요. 그린피가 매달 나갑니다. 주말에 한 번 치면 평균 15만원, 한 달에 두 번이면 3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습 장비 10만원, 주유비 5만원, 식사비 5만원, 월 5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아, 잠깐. 계산이 달라졌죠? 처음엔 월 40만원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50만원입니다. 왜냐고요? 숨은 비용이 있거든요. 골프공 잃어버린 거, 장갑 새로 산 거, 동료들이랑 내기에서 진 거, 이런 게 쌓이면 월 50만원은 기본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초기 비용 200만원 더하기 월 50만원 곱하기 6개월, 총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비 가치는요, 당근에 내놔도 100만원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만원이 증발한 겁니다. 김현금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였구나. 장비는 매일 녹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부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자산처럼 착각합니다. 나중에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고가 장비, 취미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진입비가 듭니다. 유지비가 듭니다. 이동비까지 듭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이걸 현금 흐름의 삼중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골프를 보세요. 그린피 특가 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일 7만원, 주말 12만원. 예전엔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골프웨어는 어떻습니까? 백화점 실적이 둔화되고 역신장 기사가 지속됩니다. 캠핑은요? 수요 둔화 속에 중고가의 저가 공세까지 겹쳐서 업계가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중고 장비는 넘쳐나는데 신규 구매는 줄어드는 겁니다. 텐트 하나에 30만원짜리가 당근엔 5만원에 널렸어요. 스키는 더 심각합니다. 운영 중단 사례가 누적되고 있어요. 한업 자체가 영업일수 리스크에 노출된 겁니다. 눈이 안 오면 문을 못 여니까요. 모두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중산층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주머니를 조이는 게 뭘까요? 바로 돈이 새는 세계 구멍입니다. 이자, 환율,
유지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즐길수록 가난해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구멍, 이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게 할부로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할부는 마법이었습니다. 미래 월급을 담보로 한 선불 파트였죠. 지금 당장 200만 원이 없어도 장비를 살 수 있었어요. 12개월에 나눠내면 되니까요. 월 17만 원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값 아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마법이 청구서의 저주로 바뀝니다. 200만 원짜리 장비를 12개월 할부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연 5%라면 실제로 내는 돈은 21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매달 나가는 유지비까지 합치면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예금이자도 높아집니다. 200만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뒀으면 연 3%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6만 원이죠. 그런데 할부로 장비를 사면 이자를 내는 쪽이 됩니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이 2배가 됩니다. 장비를 사는 순간 미래 월급도 미리 쓰고 예금 이자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보실까요? 32세 직장인 최할부 씨가 있습니다. 연봉 4,500만 원이에요. 2024년 초에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텐트, 침낭, 화로, 테이블, 의자 전부 할부로 샀어요. 총 25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할부금 22만 원입니다. 별로 안 크죠? 그런데 여기에 유지비가 붙습니다. 월 40만 원, 합치면 월 62만 원입니다. 연봉 4,500만 원에서 세후 실수령액이 월 300만 원 정도예요. 62만 원은 실수령액의 20%입니다. 최할부 씨는 6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캠핑은 못 가는 거예요. 비 오면 못 가고 더우면 못 가고 추우면 못 가고 실제로 간 건 6개월에 3번뿐이었습니다. 결국 장비를 팔았습니다. 당근에 130만 원에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1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최종적으로 80만 원에 팔았어요. 170만 원 손해입니다. 여기에 6개월치 할부이자까지 합치면 185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구멍,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4원을 찍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뭐가 올라갈까요? 해외여행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연료비가 올라갑니다. WTI 유가는 배럴당 61.88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환율과 만나면 주유비가 체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WTI 61.88달러에 환율 1474원을 곱하면 배럴당 91,212원입니다. 리터당 계산하면 약 573원이죠. 여기에 정제비용, 유통비용, 세금이 붙으면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1,600원 넘게 형성됩니다. 캠핑 한 번 가는데 왕복 200km라고 가정합시다. 연비 10km당 1리터면 20리터가 필요합니다. 20리터 곱하기 1,600원은 32,000원입니다.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는 28,000원이었어요. 4,000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2번 가면 8,000원 추가해요. 1년이면 96,000원입니다. 치킨 10마리 값이죠. 수입 장비와 부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골프채, 자전거, 캠핑 장비 중 상당수가 수입품이거든요. 작년에 100만 원이던 장비가 올해는 110만 원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가격도 10%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안 올랐습니다. 가격 저항이 폭발하는 거죠. 37세 직장인 박환율 씨를 떠올려 봅시다. 연봉 6천만 원입니다. 2024년에 캠핑을 시작했어요. 텐트 100만 원, 침낭 60만 원, 하루이자 테이블 랜턴 합쳐서 120만 원, 초기 비용만 2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엔 주말마다 돈이 나갑니다. 캠핑장 예약비 5만 원, 주유비 8만 원, 가스수 식재료 7만 원, 소모품과 장비 보수비 5만 원. 한 번 나가면 2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번이면 50만 원이죠. 4개월이 지나면요. 초기 비용 280만 원 더하기 월 50만 원 곱하기 4개월, 총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비 가치는요? 당근에 팔아도 150만 원 받기 힘듭니다. 33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연료비, 장비비, 부품비가 동시에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구멍, 유지비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입니다. 장비를 산 순간 끝이 아니에요.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이걸 고정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골프를 보세요. 그린피, 연습장비, 주유비, 식사비, 보험료. 이게 매달 고정비처럼 붙습니다. 회사 돈으로 치면 괜찮아요. 접대비나 법인카드로 처리되니까요. 그런데 내 돈으로 치는 순간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격 저항이 폭발하는 거죠. 캠핑은 어떻습니까? 장비를 사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예약비, 이동비, 소모품비가 주말마다 빠져나갑니다. 한 번 나가면 최소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가족 4명이 가면 30만 원도 넘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캠핑 한 번에 30만 원이면 제주도 펜션 1박이 가능합니다. 부산 호텔도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호텔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전거는 공급과 재고 문제가 겹치면 할인 경쟁이 심화됩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모델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중고 가격이 붕괴되면 신규 수요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스키는 더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제설 비용이 늘어나고 시즌이 짧아지면서 운영비 부담이 커집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영업일 수는 줄어드는 거죠. 이게 스키장 운영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보셨습니까? 세 개 구멍이 동시에 작동하면 현금이 무너집니다. 이자로 미래 월급을 미리 쓰고 환율로 비용이 올라가고 유지비로 매달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다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2024년부터 폭발했을까요? 7개 트리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트리거 1. 코로나 특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절엔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국내 레저로 예산이 몰렸죠. 골프, 캠핑, 자전거, 스키 다 이때 붐이 일었어요. 당근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부터 해외여행이 재개됐습니다. 레저 예산이 대체제로 이동한 겁니다. 여행과 숙박으로요. 골프장 갈 돈으로 동남아 가는 거예요. 캠핑 갈 돈으로 제주도 호텔 잡는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볼까요? 2024년 해외여행객 수가 2019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이죠. 그런데 골프장 이용객은 정체됐어요. 캠핑장 예약률도 떨어졌습니다. 트리거2, 고물가가 왔습니다. 생활 필수 지출이 먼저 증가합니다.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이게 올라가면 취미는 가장 먼저 잘리는 항목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남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취미는 사치가 됩니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했지만 체감 물가는 훨씬 높았어요. 외식비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교통비도 비슷해요. 사람들의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트리거 3, 중산층 소비가 양극화됐습니다. 적당히 비싼 취미가 설 자리를 잃었어요. 상위층은 초고가 취미로 갑니다. 프라이빗 골프장, 해외 캠핑, 맞춤 자전거. 하위층은 초저가나 무료 취미로 갑니다. 동네 산책, 유튜브, 홈 트레이닝. 중간이 사라진 겁니다. 골프, 캠핑, 스키 같은 취미는 딱 중산층 취미였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그런데 중산층의 허리가 얇아지면서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코스피는 4,84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금은 온스당 4,560달러 수준입니다. 자산 시장은 뜨거운데 정작 중산층 지갑은 얇아지고 있어요. 부의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주식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월급만 받는 사람은 가난해진 겁니다. 트리거4, 업계가 과열했습니다. 프리미엄화와 가격 인상이 지나쳤어요. 골프웨어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입점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폴로 셔츠 하나에 20만원, 바지 하나에 30만원. 캠핑 장비도 프리미엄 제품이 쏟아졌죠. 텐트 하나에 200만원짜리도 나왔어요. 신규 유입이 끊기면 시장이 급격히 노화됩니다. 젊은 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30대 초반은 이 가격에 진입조차 못합니다. 트리거5, 골프 산업 지표에서 둔화 신호가 포착됩니다. 골프웨어 실적이 역신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줄고 브랜드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정체됐어요. 오르던 게 멈춘 겁니다. 트리거6, 캠핑 업계는 저가 공세와 수요 둔화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중고가의 저가 제품이 쏟아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익률이 박살나는 겁니다.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유명 캠핑 브랜드도 폐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리거7, 스키는 운영 중단 사례가 누적됩니다. 기후변화로 눈이 적게 내립니다. 개설 비용도 늘어나고 시즌은 짧아지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영업일 수가 줄면 적자가 납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기대가 꺾입니다. 매년에도 열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난 겨울 실제로 문 닫은 스키장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눈이 안 와서예요. 개장 예정일을 계속 미뤘다가 결국 시즌을 포기한 겁니다. 코로나 특수 종료, 고물가, 소비 양극화, 업계 과열, 산업지표 둔화, 저가 공세, 운영 일수 리스크. 7개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금리와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중산층이 무너진 겁니다. 돈의 강이 마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메저 산업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답은 의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층 초고가와 초저가 경량 취미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형 취미는 약해집니다. 구독, 렌탈, 공유, 체험형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리스크를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40세 직장인 이영금 씨를 떠올려 봅시다. 연봉 7천만 원입니다. 2025년에 로드바이크를 시작했어요. 자전거 본체 300만 원, 헬멧 유료 신발 100만 원, 초기 비용만 400만 원입니다. 6개월 후
팔려고 내놨습니다. 반값인 200만 원에 올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결국 150만 원에 팔았습니다. 25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만약 렌탈로 썼다면요? 월 10만 원씩 20개월 쓰면 2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이죠?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하면 팔 때 손해를 봅니다. 반값도 안 받을 수 있어요. 렌탈하면 손해가 고정됩니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질리면 바로 그만둘 수 있어요. 소유하면 팔아야 하는데 렌탈은 해지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렌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프채 렌탈, 캠핑 장비 렌탈, 자전거 구독 서비스 다 이런 니즈를 노린 겁니다. 월 99,000원에 골프채 세트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1년 쓰면 118만 8천원입니다. 사는 것보다 쌉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장비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이라는 걸, 내일 가치가 녹는다는 걸. 그래서 소유보다 이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역과 업체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문 골프장, 핵심 입지 캠핑장, 유명 스키장은 버팁니다. 상위층 수요가 몰리니까요. 가격을 올려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격보다 희소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부는 구조조정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브랜드가 약하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중간층이 빠진 시장에서 애매한 포지션은 죽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경기도 외곽의 한 중급 골프장이 202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요? 회원 모집이 안 됐어요. 상위층은 명문 골프장으로 가고 하위층은 스크린 골프로 갔습니다. 중간층은 사라졌고요. 애매한 위치의 골프장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개인 행동 원칙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비를 자산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팔 때 본전받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중고시장이 무너지면 반값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쓰는 순간부터 가치가 녹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취미 예산은 월 고정비를 이긴 다음에 배정하세요. 이자, 주거비, 보험료, 이게 먼저입니다. 남는 돈으로 취미를 즐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현금이 무너집니다.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무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이겁니다. 취미 예산은 가처분 소득의 10% 이내로 제한하라고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후 실수령액이 월 300만 원 정도예요. 10%면 월 30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셋째, 회수 가능한 취미로 이동하세요. 중고가가 방어되는 품목만 남기세요. 필수 장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렌탈이나 공유로 해결하는 겁니다. 현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요. 골프채는 빌리되 골프화는 사는 겁니다. 캠핑 텐트는 빌리되 침낭은 사는 거예요. 위생이 중요한 건 사고, 나머지는 빌리는 겁니다. 2026년 1월 18일 지금 당신은 장비를 붙잡고 버티는 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정리하고 현금을 지키는 쪽이시겠습니까? 선택은